오늘은 제가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최대한 10분 안에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출처는 제가 영상에 자료를 얻게 된 출처는 일본과학과 그리고 그 NGC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들입니다. 먼저 시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가장 기준점은 해가 떠올랐을 때, 해가 이렇게 해가 떠올랐을 때를 정오, 즉 낮 12시라고 선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나갔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시간의 기준이었죠. 그래서 시계는 자전하는 지구 그리고 공전하는 지구와 같이 반복되는 주기를 이용하여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계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려주었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은 9시 16분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간의 정의를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만 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 시간이 없었습니다. 표준 시간이 다시 말해서 세계 공통 시간, 글씨를 굉장히 못 쓰네요. 카메라 보고 쓰니까. 세계 공통 시간, 그러니까 세계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차가 여기서 이렇게 슝 달려오고 한쪽 기차가 여기서 이렇게 슝 달려옵니다. 여기도 출발지가 있을 거고 여기도 출발지가 있었겠죠. 근데 이 기차도 이 출발지의 시간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8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7시에 출발해서 9시에 출발한다고 출발지를 기준으로 시간을 이 티켓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결국 일치하는 순간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역 간에 시차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차를 따지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이렇게 기차가 1차선로 딱 선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 기차가 다가오고 이 기차가 다가오는데 이 두 개의 기차가 자신들이 다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겹치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차가 두 가지 같은 선로를 사용했었는데 둘이서 결국 부딪히는 바람에 기차가 터져버렸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은 썰일 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표준 시간, 즉 세계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시간의 기준을 선정하자는 것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의 정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정의를 몇 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 근데 여기서 바로 일정한 빠르기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뉴턴이 제시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똥 하면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위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위치 변화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그래프에서는 실제로 이 시간은 일정한 빠르기로 흐른다고 기준을 정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정한 빠르기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라는 오류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가역적, 연속적이면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과 존재 흐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비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배우다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것을 역반응까지 해서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탄소로 나뉘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이걸 역반응이라고 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것을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시간은 미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비가역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핵심은 여기서 또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과 차원에 대한 먼저 시간과 차원 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4차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3차원이 뭐냐면 이렇게 X, Y, Z 안보 걸고 그리니까 힘드네요. X, Y, Z축이 있는 것인데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마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우스는 여기서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Y축과 X축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Z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즉 3개가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인슈타인, 시그마타인.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칭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시공간이라는 명칭을 이해해보고 싶으면 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1차원은 선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면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이렇게 공간입니다. 잘 보시면 1차원이 이렇게 1차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2차원이 만들어지고요. 2차원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초점이 안 맞네. 이렇게 2차원이 쌓이다 보면 3차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차원에 대한 이해를 시간의 이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자, 이게 1차원 선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이걸 시간축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1분 과학님에게서 따온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딴딴딴딴 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1차원에서만 존재하는 초점을 맞추고 이 아이들이 1차원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얘네들은 얘가 딴딴딴딴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검은 펜이라고 해볼게요. 검은 펜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라색깔 펜은 처음에 이 위치에서 출발해서 얘한테 점점 다가갑니다. 검은 펜에게. 그럼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 1차원 아이들이 보기에는 1차원 아이들이 보면 얘는 그냥 선이 존재하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딴딴딴딴딴 이렇게 다가오는 걸로만 1차원 쪽으로 보이겠죠.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이런 느낌. 근데 2차원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1차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국 또 예를 들어서 2차원 면을 이렇게 이 색칠한 검은색으로 색칠한 것이 뒤축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이놈의 초점 맞추기 어렵네요. 한 차원에다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섞어주면 이 차원이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확실하게 3차원 아닙니까? 3차원 우리 3차원 공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사물은 X축, Y축, Z축 이 세 가지 축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뭐 아까 이것처럼 말이죠. 이 마우스처럼 X축, Y축, Z축 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3차원을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3차원을 이렇게 그냥 이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축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자 지금 3차원의 시간축을 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차원의 시간을 더하면 그 다음 한 차원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차원의 시간축을 더하면 4차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어떻게 느리게 흐른다, 빠르게 흐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에서 누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느리게 흘러서 나이 차이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 끊겼네요.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로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지우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km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100km로 나아가는 거겠죠. 이 앞방향,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앞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쑥 꺾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앞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그 속도가 왼쪽으로 살짝 꺾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힘보다 조금 더 짧게 이쪽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남아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댓글에 남기십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시간과 3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정지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이 3차원이라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에 있다면 없습니다. 그냥 정지에 있으면 3차원 주위를 움직이고 넘어가 보려는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가만히 멈춰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앞으로 가려는 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지우개가 이렇게 우웅 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손으로 흔들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이 3차원을 움직이려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가려고 했던 이 능력이 오른쪽으로 약간 분할됩니다. 그래서 뚠뚠뚠뚠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잘 보시면 이 대각선 자식은 그냥 앞으로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느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릴 것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해야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얘기한 건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셨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 주위에서 안 보이냐? 우린 이렇게 빠르게 3차원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론에 오류가 보이신다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던 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3차원을 공간이라고 해보면 그리고 시간 속을 이동하는 움직임, 저희가 정지에 있으면 이렇게 정지에 있으면 저희는 계속 시간 속만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간 속의 움직임의 힘으로 일부가 변해버리니까 시간 속을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있냐? 그건 다
다음에 한번 이게 반응이 좋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얘들아 수능 대박 나자.